네, 포커스인 제주 이번엔 삼선 교육감에 도전하고 있는 이성문 제주교육감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문 후보 좀 낯설긴 합니다. 네. 지난 20일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예. 저녁 늦게까지 도민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면 몇 시부터? 6시부터 일찍 예. 시작합니다. 아, 바쁘시군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2년 넘게 교육 현장이 상당히 혼란이 심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5월부터 일산학교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방역 대책은 어떻게 지금 마련을 해 두셨는지요? 4월 19일 방역 완화에 따른 예.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요. 예. 그리고 4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거의 일상 회복되는데요. 5월 23일까지 방역 당국에서 예.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데 예. 그렇게 되면 5월 23일 이후부터는 도외 수학여행을 수학여행 가고. 가능합니다. 예. 저희 딸도 보니까 수학여행 조사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예. 하루하루가 예. 살라름판을 걷는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민선 교육감 가운데 삼선 교육감에 첫 도전을 하시는 건데, 세 번째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유엔 탄나기군 운구타트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즉 선진국이 된 첫 교육감 선거가 될 겁니다. 예. 저는 미래를 대비해서 평가 체제인 IB 등을 도입하면서 아이 성장 중심으로 준비를 계속해왔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도록 예. 마무리를 하려고 예. 다시 삼선에 도전하게 예, 되었습니다. 5월 12일 후보 등록일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현직 교육감이 갖는 프리미엄까지 포기하시고 그 예비부 등록을 좀 일찍 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지난 2선 때도 예.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예. 전도적으로 준비하는 시간과 도민을 만나는 시간들이 최소한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따라서 코로나가 안정화됨으로써 예. 덜 부담을 가지면서 예. 예비선거 후보 등록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수 성향인 고창근 후보와 김광수 후보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서 조기 등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두 후보의 단일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두 분이 문제이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예. 오히려 저한테는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왔고 예. 이걸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준비한 것들이 어떻게 미래 교육을 열어갈 것인가를 도민들과 더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도 이게 후보 단일화되면 이제 선거가 좀 이제 다자구도에서 양자 대결로 가서 좀 부담은 좀 스럽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었고요. 예,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늘 논쟁들은 있을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문표 제주교육이 지금 운영되어 온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8년간의 성과들을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성과를 좀 내세우고 싶으신지요? 우선 학교 현장이 행정 중심에서 예. 교육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행정 공문에 치였던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이 중심으로 이동했다라는 예. 것. 그러한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특히 교육 재정을 3.6%에서 5% 도세 전출금이 확장되면서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예.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복지 제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교 체제 개편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서 삼남북 교육 격차가 해소되었고 예. 지역 균형 발전에 교육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동지역의 심화된 경쟁이 완화되고 있는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같은 경우는 13년 연속 1, 2등급에 유지가 되고 예. 있고요. 특히 수능 결과나 진학 결과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선거 공약들은 보니까 거의 다 이행을 하셨던데 이 공약 이행률도 거의 100% 가깝고 그래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정책도 있을 거고 이건 좀 아쉬운 정책도 있을 거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건지요? 우선 부족하다면 예.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예. 신체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와 관련돼서 좀 더 초등학교만이라도 동지역의 큰 학교까지도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비만이야 확진자라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에 뭐 비만율 낮출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엔. 예, 예. 자, 그리고 요새 제주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계신데, 지난 두 차례 교육감 선거 때하고는 이번 세 번째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요? 우선 코로나를 넘는 과정에 힘들었던 그러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이 회복과 관련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함께 회복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함께 이뤄가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선거운동 하시는 게 좀 더 버겁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혹시?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지난번보다는. 그리고 요즘 매일 아침 그 초, 중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뭐 일상회복 하이파이브 하는 캠페인을 하고 계시던데 유권자도 아닌 학생들을 만나는 선거 일정을 계속 진행하신 이유가 뭔지요? 아이들을 보면 즐겁습니다. 예. 눈을 마주치고 손을 부딪히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요. 결국은 제가 교육감으로서 아이를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이 시간에 고창건 후보와 김광수 후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요즘에 교육감 교체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 이유로 이 후보께서 뭐 자기 사람 심기, 코드 인사를 너무 해서 교육 현장이 지금 흔들려 있고 균형감을 상실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평생 교직에서 배제의 논리에 적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배제 논리를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수용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 코드 인사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분들이 있을 때도 과거 공모교장들을 했었고요. 또 그중에 한 분은 직접 공모교장도 한 분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제 역할을 했었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구성원들이 동의나 함께 뭔가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거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께서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고입선발 시험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후보는 그러다 보니까 학력 수준이 떨어졌고 고입 전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고입선발 시험 부활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고입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20세기에 우리 아이들은 21세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20세기로 회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진학 결과 과거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수능 결과 표준 점수가 발표되어 있는데 평균 점수가 최상위권이고요. 1, 2등급 비율도 상위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8, 9등급 비율은 전국에 가장 낮습니다. 즉 교육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객관적 데이터, 전국의 데이터 이상 어떤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그 데이터에 근거한다면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입 제도를 바꾸실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연합을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아이비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연합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이비가 중학교에 도입되는 이러한 성과들도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후보께서는 일선학교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던져지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이 후보를 향해서 소통할 줄 모르는 불통교육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소통하는 소통교육감이 되겠다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통교육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학교에 우선 교육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든 행정직이든 교실을 지원한다. 즉 과거 같으면 지시하고 덧붙이는 행정이라면 지금은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으로 학교와 교육청 간의 관계를 수립을 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끊임없이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비를 도입하는 과정도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대전출금 상향이라든지 고교체제 개편 속에서 애월고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의 전액 삭감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서로 간의 의견과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과를 이뤄낸 바탕에는 소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게 사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안 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컸습니다. 네. 이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은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인지요?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갑자기 학교의 과대화, 과밀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었고요. 의회에서도 예산이 반영돼서 고교 신설과 관련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일정 부분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그 외에 다른 부지들도 알아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무난히 해결이 된다면 동지역 고교 신설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주고 유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도 지금 알아보고 계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제주고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지금 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후보지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지요? 한 2군데 정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군데 더. 그럼 셋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교육감 임기 4년 동안은 고교체제 개편에 집중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4년은 IB 교육과정 도입에 상당히 집중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IB 과정 운영하는 학교도 지금 표선 쪽에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근데 사실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IB 과정이. 제주에 왜 IB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제주의 IB 교육과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교육 도시에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라보기만 하고 있죠. 우리도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학교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것은 평가입니다. 그 평가의 기본이 수능 형태의 평가가 되면서 정답을 중심으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데 본인의 생각을 인정받을 기회가 학교의 성장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새로운 모형으로서 IB 도입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한국어판이 만들어졌고 그것도 가장 먼 표선 면적에 있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활성화, 즉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교육이 오히려 표선 면적으로 인구 이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IB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에 전학생도 늘고 해서 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도 IB 교육과정이 국내의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는 국내 대학에 갈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초창기에 IB 도입하는 과정이 약 한 5년 정도 걸리면서 충분히 그러한 논쟁이 근거들을 제시를 했고 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입제도가 보면 정시가 40%, 수시가 60%인데 이 수시 중에 최저 학력이 있는 교과 내신이 약 한 30%가 좀 넘고요.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25% 내외가 됩니다. 수도권은 정시가 좀 상대적으로 높고 비수도권이 거점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가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표성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해외 대학 갈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만은 IB 교육 과정이 좋다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도 도입을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선적으로 이 안에는 붙어 있는 논쟁, 제가 5년 동안의 논쟁을 거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선거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IB를 도입하겠다고 공약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교육청에 표선고등학교 견학하러 많은 교육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우리가 영상 자료도 이렇게 제공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지나면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좀 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교육계 이슈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제주여고 졸업생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면서 지금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그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에 그리고 교사와 교사 간의 눈치 보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제주도 교육청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우선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의 그런 용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학생인권 지원관도 예. 있고요.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입장에서 철저하게 학생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 예. 듣고 그리고 이 학생이 이 학분이 제2 다른 심리적 예. 혹은 다른 압박에서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제2가해라고 예, 표현할까요? 2차 가해도. 예. 그런 부분에 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고 예. 정서적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고 예. 이 사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예. 그 결과에 따른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들이 예. 취해지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예.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조치들도 이루어질 겁니다. 예. 뭐, 그 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 돼야 학교가 좀 어수선해서 좀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빨리 해줘야 정리가 빨리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조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 재학생을 조사하고 예. 또 요구했던 게 졸업생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 졸업생 조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동의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제기한 문제와 예. 당사자 또 그 예. 해당 교사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맞고 틀린 점들을 확인해서 확인된 절차를 거쳐야만 그 다음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에 예. 빨리 끝내기는 쉽진 않지만 예. 차근차근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뭐 교육청이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양쪽에 이게 진술이 다르면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사실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 예.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 거쳐야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제주에만 있었던 교육위원회를 4년 후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교육감 입장에서 이 국회 정개특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는 거. 우선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존중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정교조시 부장 시절에 예. 제주특별법 속에서 교육자치와 관련돼서 의견을 냈고 현재 주민직선에 대한 교육감과 교육기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육기원 제도가 일몰제로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보고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을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거 교육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후보께서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보수 대 진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지향령과 미래 지향의 대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지향과 미래 지향이다.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예.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예. 그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질문했던 연합고사의 부활 같은 경우들이 그러한 정책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교육감 선거는 어떤 이런 양쪽의 대립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하시죠? 결국은 예.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년 전처럼 오는 6월 교육감 선거가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맞대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선 교육감에 당선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예. 현명한 도민들이 선택이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뤄왔던 여러 성과들이 있고 그 성과들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예. 아이비 도입도 그렇고 도세전출금 상향도 그렇고 동직으로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한남북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교육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라든지 예. 이러한 성과들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 오히려 문제점만을 지적만 해왔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대안과 성과들이 분명히 있고요. 미래로 향한 준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비 교육이 도입되면서 미래 교육이 한 디딤돌이 될 겁니다. 아이비가 정답은 아니지만 아이비를 거쳐서 제주 교육은 미래 교육으로 나가고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겁니다. 예.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도민들이 선택해 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만약에 삼선 교육감이 되신다면은 이제 해보고 싶은 정책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4년간 어떤 것들을 또 새롭게 해보실 생각이신지요? 우선 학교 체제를
IB DP 학교에서 나왔던 모형을 예. 일반 학교로 확대시키면서 예. 학교를 교육 중심으로 온전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평가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평가의 혁신이 되려면 교사의 이 업무량이 3배 내지 5배 늘어납니다. 예.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혁신과 리더십 혁신이 함께 뒤따라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예. 우리 아이들의 인정 욕구가 충족되면서 아이 개별 예. 맞춤에 따른 교육들이 진행되면서 예. 성장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나에도 포기하는 교육이라는 이 슬로건은 뭐 때로는 칭찬받지만 때로는 또 공격을 받는 슬로건인데 계속 유지를 하실 겁니까? 예. 모든 선생님들이 담임일 때 예. 자기 반 아이들이 중도 탈락하면 예.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예.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을 잘 만들어서 예. 그러한 그러한 사안들을 예. 최소화시키는 것일 텐데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도록 제주교육을 예. 변화시켜 나가겠고 우리 도민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예. 그리고 교직원과 함께 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왜 이성문 후보께서 다시 교육감을 맡아야 하는지 학생과 뭐 학부모, 교사와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진국이 된 첫 교육감입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첫 교육감입니다.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도민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미래를 향해서 수많은 도전을 해왔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되도록 혼신을 기울여서 다 노력했고 다시 저에게 기회가 주신다면 그러한 것들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남은 기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이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오영훈 후보와 5월 2일쯤 결정되는 보수 성향 교육감 단일 후보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